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용입니다. 지금쯤이 오디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신년을 맞아서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음악 애호가들은 이맘때 이런 걸 꼭 한 번씩 챙기는 딱 그 기간인데, 오늘 온 이 AV 홀릭은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양재동에 있는 그 오디오 백화점 같은 곳이에요. 라시다몰 양재동 그 이마트 그 바로 뒤쪽에 있죠. 저도 여기 이런 데 있는지 몰랐어요. 지난번에 촬영 와서 처음 알았는데, 다만 이제 좀 사이즈에 비해서 손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 덕분에 오디오 구경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인데, 제가 백화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매장에 이렇게 제품이 많은, 또 여러 브랜드 같이 있는 데는 진짜 몇 개 없어요. 정말 넓고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방만 해도 이게 몇 개예요. 하루 종일 놀다 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곳인데, 여하튼 오늘 저희가 볼 제품은 캐슬입니다. 전 이 제품이 생각보다 주변에 구매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인데, 제품이 많이 안 보여. 들어온 물량이 많지 않고 이렇게 여러 매장에서 볼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문제예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 캐슬이 좀 스토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죠. 원래는 영국을 대표하는, 종종 얘기하지만 영국 사운드의 가장 핵심 같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다, 그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IH 그룹으로 흡수 통합이 되면서 조금 노멀해졌죠. 그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붙이게 되면서 이 컨셉이나 제품의 등급이 저가를 살 수 있는 스피커, 뭐 이런 인식의 브랜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2년 전에 이 IH 그룹이, 이 규모가 엄청난 그룹이죠. IH 그룹이 캐슬만 영국의 공장을 따로 샀어요. 250평 헌팅턴에다가. 그래서 새로 설계자를 붙이고 굉장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제 추측으로는, 또 전하는 말로는 이 스피커는 영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영국 출신이어야 된다는 그런 IH 그룹의 어떤 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가격이 오른 거죠. 영국 인건비, 그 다음에 영국에서 출발해서 생기는 부대 비용들, 그리고 이 신제품에 사실 많은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관이 생긴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보기 이전에 캐슬이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어, 뭐 전후 사정, 또 어디가 원산지인지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런 것들이 구매 허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우린 또 외관을 확 바꿀 거야, 영국산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윈저성에 뭐 금박을 누르고 한 이런 귀족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원래 영국산 클래식한 디자인, 투웨이 심플한 영국산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그 가격하고 매칭이 돼서 가격적 위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캐슬 제품을 이미 들어보신 분들은 많은 이해가 돼 있을 거고, 제가 이 제품 리뷰를 하면서 종종 알려드렸듯이 이 제품의 소리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의 새로운 조류를 만들 사운드라고까지 표현했던 그런 새로운 스타일의 아주 트렌디한 사운드 품질과 성능을 새로 집어넣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게 아니면 굳이 뭐 영국으로 옮겨서 새로 제작을 했겠습니까? 여하튼 AV 홀릭에서 가격을 좀 더 내려서 그런 새로운 가격으로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윈저 시리즈, 캐슬의 최상위 제품이에요. 이제 이 아래 동생이 얼, 위에 형이 듀크, 이렇게 두 제품인데, 소비자 가격으로 하면 듀크가 800만원, 얼이 700만원, 그 정도의 묘한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즈의 차이도 있지만 등급의 차이가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 AV 홀릭에서 이미 가격을 결정했는데, 저희 종종 이제 이런 콘셉트에서는 가격 자체를 영상에 남기진 않습니다. 다만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AV 홀릭에 연락해 보시면 이 제품의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에 저희 샘튜브 영상으로 캐슬 제품의 새 영국 버전, 메이드 인 UK 버전의 새로운 성능, 그 다음에 캐슬은 어떤 스피커인지 이런 거 설명을 드렸지만, 뭐 할인 행사하니까 행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캐슬의 원래 사운드는, 영국 스피커들이 원래 그래요. 이제 BBC는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쪽으로, 고역을 좀 더 정확하고 밝게 가는 쪽이었다고 한다면, 베이스가 약간 풍성한 쪽이었죠. 근데 캐슬 같은 스피커는 베이스가 좀 더 묵직하게 내려갑니다. 풍성한 느낌보다는 파워풀한 베이스를 꽤 육중하게 내는 쪽이에요. 그리고 높은 대역도 약간은 콘트라스트가 강한 쪽이에요. 쨍하고 밝은 그런 쪽을 추구하는 소리가 아니라 두툼하고 묵직하면서 중후한 소리를 내는 그런 사운드로 유명했던 브랜드인데, IH 그룹에 흡수되면서 새로운 스타일로 변화를 거쳤다가 영국에 새로 제작한 이 윈저 시리즈가 되면서는 소리가 거의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운드 자체를 아예 맘먹고 영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결정을 할 때부터 이미 새로운 튜닝을 한 그런 스피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의 칼 하인츠 핑크,
이 핑크팀이라고 본인이 이끄는 튜닝 팀이 현재 대세가 돼서 상당히 많은 스피커 브랜드의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에비홀릭의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스피커가 우연히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카라인츠 핑크가 튜닝한 그런 스피커들입니다. 워피데일, 타누이, 폭스바겐 카오디오 세팅도 카라인츠 핑크 팀이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에포스라든가 하여튼 영국 스피커 튜닝의 달인이고, 기본적으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스피커 브랜드의 원래 사운드대로 이런 식의 튜닝을 하는 분이에요. 캐슬의 경우도 그런 컨셉으로 튜닝을 했습니다. 다만 윈저 시리즈라는 새 컨셉의 캐슬의 최상위에 있는 이 투웨이, 아직 플로어 스탠딩은 없는 그냥 투웨이 스탠드 워치형으로만 설계를 했습니다. 이들의 사운드만은 플래그십답게 설계를 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상당히 하이엔드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평면 배플에 투웨이의 아주 심플한 구성으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게 독특하죠. 이 스피커의 첫 번째 비결은 인클로저를 투 레이어로 제작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안쪽에 보면 내부 캐비넷이 있고, 바깥쪽에 저희가 보는 이런 외부 플라이우드, 안쪽에 MDF로 틀을 만든 체인버가 하나 있고, 바깥쪽은 이런 나무 판으로 다시 한번 씌운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안에 내부의 브레이싱에 더해서 전체적인 인클로저의 두께를 좀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베이스를 좀 더 안정화시킨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베이스 안정화는 정확한 베이스, 해상도 높은 중저역을 내기 위한 그런 설계였습니다. 근데 그게 설계가 그렇다는 거하고 사운드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딱 그런 베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개 유닛도 평범해 보이지만 위에 1.1인치 트위터는 마이크로파이버 극세사를 썼어요. 근데 이것도 재질이 뭐냐, 또 얼만큼 어떻게 짰냐, 또 뒤에 자석이나 뒤쪽에 체인버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에 따라서 트위터의 품질도 천차만별인데, 전에 리뷰에서도 보시거나 이제 직접 들어보신 분들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대단히 해상도가 뛰어난 그런 트위터예요. 질감도 질감인데 기본적으로 해상도예요. 카라인츠 핑크가 이 스피커를 설계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튜닝이 상당히 의식을 한 그런 흔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미드 베이스, 이 얼은 6인치고 듀크는 8인치인데 둘 다 공이 그 폴리프로필렌을 썼어요. 그러니까 페이퍼콘이나 기타 특수 소재를 쓰지 않고 가장 보편적인 소재를 썼는데, 그거를 상당히 영국 스피커의 전통에 가깝게 중후한 느낌을 주게, 역시. 근데 이 PP를 쓴 이유가 베이스의 어떤 권위감도 있지만 좀 더 비중을 둔 거는 해상도 쪽이에요. 정확한 중저역. 그러니까 컨트롤이 뭐 앰프의 영향도 있지만 이 89dB의 능률을 가진 이 스피커들이 굉장히 정확한 베이스를 내게, 오히려 펑퍼짐하고 묵직한 베이스보다는 그런 베이스에서도 여전히 해상도를 강조하는 그런 소리로 튜닝이 된 미드 베이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라인츠 핑크가 이 스피커를 설계하면서 4차 오더 필터, 그러니까 링크비츠 라일리라는, 아마 이런 스피커 내부 공진 설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 여러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죠. 스피커가 작든 크든 그 링크비츠 라일리 커브의 그 4차 오더 필터로 설계를 해서, 보통 4차 오더 필터가 순도를 보장할 수만 있다면 베이스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워 핸들링만 서포트가 되면 지금 말씀드린 제품의 소재와 구성과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나는 정확한 중저역, 이걸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처음에 조립할 때 보고서 살짝 한숨이 나오면서도 완성시키면서 대단히 놀랬던 게, 스탠드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외부의 전문 회사에 외주를 줘서 만든 스탠드인데, 이게 이제 오픈 프레임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기둥하고 이쪽 프레임들이 외곽에 골조로만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이 제품의 사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 스피커를 난 더 좋은 스탠드 있어 해서 올려놓고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제품의 원래 사운드를 들으시려면 필수인 그런 스탠드입니다. 스피커 바로 아래쪽에 중심은 이 서스펜션을 줘서 중간에 이렇게 거의 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구조를 한 전용 스탠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스탠드가 별명이지만 이 제품의 전용 스탠드로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이 제품 소리를 다시 들어봐야죠. 까먹었을 테니까 저도 다시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두 제품을 다 들어볼 수는 없고 형인 듀크로 음악을 세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남자친구가 있긴 해. 너무 놓으면 안 되니까 가끔 얼굴만 확인해. 서로 아닌 척하지만 차마 이런 말 못하는 것뿐이야. 다들 이러진 않아. 시간 탓하지 마라. 이젠 사랑이 안 된다니 이별이야. 오늘 시청은 같은 영국 회사고 이제 IAG 그룹에 있는 오디오랩 7000 시리즈로, 그러니까 7000A와 7000N 네트워크 플레이어. 만약에 앰프가 더 파워가 나오면 더 많은 성능들이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스피커에 쓸 앰프로 플레이어까지를 같이 세트로 한 원 브랜드로 고른다면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무엇보다도 캐슬의 영국산 듀크 소리를 이런 소리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데는 뭐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앰프 조합이죠. 처음에 이 스피커를 들으면 들으시는 대로입니다. 이 스피커는 첫째 장점이 장르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스피커는 영국 스피커 그러면 머릿속에 한 0점 몇 초 내에 바로 이어지는 생각이 클래식 잘 나는 나무로 만든 스피커. 안 그래요. 장르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렉트로닉스, 뭐 랩, 헤비메탈, 클래식, 재즈 뭐 구분하지 않습니다. 녹음이 잘 돼 있거나 그 연주자와 녹음한 사람의 컨셉이 좀 더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런 거 다 들리게 만든 그런 스피커예요. 잠깐 생각해보면 지금 영국 스피커들이 살짝 존재감이 좀 흐려졌어요. 신제품이 나오기만 하면 열광하던 시절은 이제 좀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물론 반전도 있고 그런 스토리들이 이어가겠지만 현재가 그래요. BBC 스피커들도 지금 대세가 되는 스피커들이 없죠. 잘 안 보입니다. 뭐 거창하게 할 얘기는 아닌데 영국 스피커들도 새로운 전기가 필요해요. 뭐 신제품이 없다고 해서 그 제품들의 존재감이, 그 브랜드들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새로운 걸 항상 필요한, 마치 애플이, 삼성이 새 휴대폰에 뭔가 새로운 걸 탑재한 그 다음 버전을 만들어야 되듯이, 근데 영국 스피커들은 워낙에 오래 해오다 보니까 새로운 거 만드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하튼 지금 그 시점에서 상당히 도드라지는 게 이 캐슬 같은 스피커입니다. 소리를 들어보시면 꽤 오랫동안 영국 스피커를 많이 들어오신 분들, 그 다음에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즐겨 들으시는 분들, 양 그룹이 둘 다 반길 만한 그런 소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캐슬의 윈저 시리즈입니다. 처음에 음악을 몇 곡을 들으면 이 전 대역이 아주 실감나게 반응을 한다는 거, 아주 생생하고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는 소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들려줘서 그냥 아주 직관적이죠. 음악에 있는 그대로를 다 끄집어내 들려주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고역은 생생하고 중저역은 해상도와 다이나믹스가 뛰어난,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스피커가 아니에요. 처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몇 곡을 들어보면 이 제품하고 금방 친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플레이 101 이스트바운드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 네이던 이스트가 연주하는 그 베이스 둥둥둥둥둥둥 이런 소리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스피커로 그 곡을 들었을 때 쿵 하는 킥드럼 소리보다도 베이스 소리가 그렇게 윤곽을 반듯하게 갖추고 곡선을 움직이는 이런 느낌, 그게 굉장히 잘 들렸어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캐슬은 평범한 육면체 디자인을 하고 그런 소리를 대단히 잘 들려줍니다. 그게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그리고 고역은 대역이 뭐 대단히 높거나 이렇게 특이하게 수치를 끌어올린 이런 대역상의 특징은 없는 그냥 22kHz? 그냥 평범한 우리 일반적인 높은 대역의 트위터인데 거기서 못 듣는 소리가 없을 만큼 아주 잘 들립니다. 금관 소리든지 피아노의 높은 대역 소리도 있죠. 아주 깔끔하고 동작이 잘 보일 만큼 그렇게 뛰어난 해상도가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대역의 조화가 굉장히 잘 돼 있으면서 실제 현장의 느낌에 가까운 전형적인 그런 소리를 내죠. 그런 101 이스트바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고역을 조금 더 에너지를 강하게, 그 다음에 악기 수를 좀 더 늘려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합창 버전이 아니고 바알솜이 연주한 합창 부분을 이제 바알솜에 트럼펫이 들어가는 버전인데 이 곡을 들어보면 해상도가 좀 더 본편에 들어가서 악기 수가 이만큼 늘어나도 또 거기에 팀파니 같은 다이나믹도 트랜지언트에 가까운 훅이 들어오는 이런 팀파니 부분도 여러 악기와 같이 등장할 때도 혼탁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곡의 원래 그 표현의 목표예요. 깔끔하고 아주 산뜻한 감쪽을 주는, 그러고서 이제 트럼펫이 강렬하게 오는, 사실 트위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악기가 트럼펫인데 음이 끊기지 않고 연속으로 옥탑으로 옮겨 다니면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대표적인 악기 중에 하나인데 이 녹음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걸 원래 녹음만큼을 들려주면 이렇게 해맑고 아주 강렬한 느낌도 있지 않는 약화되거나 순화되지 않은 채로 원래 연주자의 그 연주 스타일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크리스마스 오라토리를 들려줘서 너무 좋습니다. 오디오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곡에서 제일 먼저 들리는 건 역시 강렬한 팀파니의 훅, 그 다음에 여러 악기가 섞였을 때 아주 개별적인 디테일이 다 보인다는 그런 게 이 스피커에서 먼저 들릴 거라는 그런 장점이 잘 보이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오늘 와서 들어보다가 처음 알았는데 이소라 7집에 있는 설명해주지 않았으면 이소라 곡인지도 모를 뻔한 제목도 없어요. 트랙 1, 트랙 2 이렇게 나가는 그런 곡이에요. 트랙 2를 들어보면 이런 곡들도 천연덕스럽게 이거 녹음 저희 종종 듣는 뭐 눈썹달이나 이런 앨범들보다 조금 더 녹음이 자연스럽고 이런 보컬 곡을 들을 때도 특히 이 스피커의 장점이 잘 살아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소라 보컬이 이미징이 이렇게 사람 크기를 키우거나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지 않고 딱 사람의 실제 얼굴만한 사이즈로 정확히 중앙에 떠오른다.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실제 사람이 노래하는 거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스피커가 투 레이어 인클로저랑 지금 같은 이 링크 위즈 라일리 커브 그리고 기타 대역 배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6면체 스피커하고 다른 실제 라이브한 소리 컨셉에 굉장히 가깝게 제작이 되어서 지금 같은 곡을 들을 때는 스피커가 살짝 사라집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대단히 뭐 뒤에 음향판을 넣은 것도 아니고 톤을 아주 섬세하게 맞추거나 이렇게 한 채로 들은 것도 아닌데 아주 훌륭한 홀로그래픽한 그런 음상도 잘 띄워내는 그런 사운드 스테이지도 잘 만들어내는 그런 스피커라는 거를 지금 이소라 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피커 성능이 대단히 뛰어나도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죠. 디자인에 대해서 가족의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장 쉬운 스피커가 가장 보편적인 스피커가 이런 6면체 스피커예요. 저도 이런 스피커 하나가 시청실에 하나 있으면 뭔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저 스피커로 또 무슨 곡을 하나를 다시 들어볼까 다른 스피커를 듣는 동안에도 그런 게 자꾸 시선이 가게 되는 그냥 우리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디자인과 사운드를 갖춘 게 바로 이런 6면체 스피커인데 다만 6면체 스피커의 한계상 평면 배풀과 베이스 해상도의 한계가 있는 이런 것들이 항상 듣다 보면 그래 거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이런 사각 스피커의 어떤 한계인데 지금 캐슬의 이 듀크 시리즈는 그런 거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시도가 상당히 많이 진전된 그런 스피커입니다. 6면체의 디자인, 그런 어떤 안정적인 디자인 포맷에 실제 음원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내는 그렇게 제작이 된 스피커의 아주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스피커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영국 스피커의 그 다음을 제시한 그런 사운드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 작년에 표현한 적 있죠. 지금 들어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AV 홀릭에서 이 제품을 얼마까지 주실지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이제 마음을 정화시키고 신년의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시면서 좋은 음악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